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최근에 실리콘뱅크 은행에 더불어서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잔액이라던가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이런 증시 리스크, 증시 폭락 리스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폭락 리스크, 저는 약간 한 달 전, 한 달 전부터 증시 폭락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증시 하락 대비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보험주를 또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증시 폭락 시그널 떴습니다. 현금과 더불어 비중 늘려야 하는 섹터, 보험업, 사상 최대 실적,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또 말씀드렸었죠. 증시 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한 대피처, 금양은 손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때 GDX를 이유로 이제 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꽤나 높아질 수 있다. 저는 물론 5% 이상 수익을 보고 있지만 그러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GDX도 이런 금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GDX는 금광주예요. 금광주 ETF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꽤나 좀 주목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위기, 지금의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일단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시스템 리스크, 금융 리스크가 번지면서 다시금 그런 연준의 금리 인하라던가 혹은 유동성이 다시금 풀릴 것이다, 양적 완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식의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양적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은행 전체를 살려준다거나 혹은 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살려준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적 완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저 예금자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자가 아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부자, 그리고 예금자들을 서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을 살려주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08년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위기가 터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위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와중에, 물론 인플레 상승률이 꺾일 수 있어요. 실제로 9%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물가지수가 현재는 6%까지 하락을 하면서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이는 일은 저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2008년에 이루어졌던 디플레이션형, 그러니까 경기 침체형 인플레이션, 그런 증시 폭락 혹은 위기가 아니라,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굉장히 높은 와중에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형 그런 증시 폭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형 이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물가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가를 대표하는 것들, 혹은 물가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에 대한 그런 금리 상승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 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미국 국채금리예요.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형 그런 위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2년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역사상 최대치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5%에 육박했었던, 5%를 넘겼었던 미국 국채 단기 금리가 현재는 4%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대략 약 8%가량의 그런 금리 하락이 있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시장은 이런 금리가 다시 인하될 것이다,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특히나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장기 채권의 유동성이 몰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된 지가 1년 이상 가고 있고 1% 이상의 그런 금리가 역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우리가 2022년도에 봤듯이 증시에는 결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시장에 대한 그런 반발심으로 인해서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오히려 단기 금리가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가 물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기 금리에 비해서는 적은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의 상승이 아니라 단기 금리의 폭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기 금리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예요. 정책 금리. 뭐 기준 금리라고 하죠. 그리고 장기 금리는 시장 금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 금리, 2년 물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 금리, 기준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기준 금리가 몇 퍼센트죠? 기준 금리가 4.75%예요. 기준 금리와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단기 금리가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상 이 기준 금리와 단기 금리는 같이 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였다는 것을 봤을 때 기준금리가 0.25% 더 상승을 하면서 5% 정도 맞춰질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 혹은 우려감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즉 기준금리가 조만간 3.8%, 3.9%대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작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이번에 0.25%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5%가 되는 것이고요. 5%와 3.9% 간의 차이는 결국 대략 한 1% 이상, 1% 이상의 그런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보다 오히려 더 센세이셔널 그런 현상이에요. 기준금리와 같이 갔었던 단기금리가 1%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실과 시장의 기대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종국에 가서는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확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놓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의 붕괴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애초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이제 배팅하고 있는 것들이 맞아 떨어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금리가 1% 정도가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재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기금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죠. 정책금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결국 단기금리 그리고 장기금리가 튀어오를 경우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책금리가 크게 꺾일 경우, 이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70년대에 재림이 되는 거죠. 70년대를 고스란히 빼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2번, 그러니까 금리가 뛸 것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대한 숏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나스닥 혹은 제가 증시에 대한 그런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장기 금리가 혹은 금리가 다시금 뛸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3.5% 이하, 거의 3.4% 이하까지 떨어졌던 것이 최근에 다시금 4%대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준의 긴축 행보로 인해서 사실 유동성이 M2가 거의 10년 이상, 15년 만에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나스닥, 특히 나스닥에 대한 하락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리에 대한 상승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슬슬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나스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난 2월부터 2월 말부터 2월 20일 그쯤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서서히 발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건 TQQQ예요. 나스닥의 세벌 레버리지인데, 지금 보시면 2월 20일부터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금리가 제가 봤을 때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실물 경제까지 단기간에는 꽤나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물가가 꺾이지 않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형 그런 증시에 대한 혼란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텔레그램 방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형 경기 불안 혹은 스태그플레이션형 증시 폭락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망에 대한 대규모 증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슈어링,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유럽도 공장을 짓고 있고, 한국도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중국도 역대급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저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결국 캐펙스 증가에 쓰이는 그런 기업들 혹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망 확충에 따라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그런 투자, 특히 정책에 따른 투자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형, 그러니까 경기 침체형 물가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프라 투자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발생했을 때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것이고, 특히나 저소득층 혹은 육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곧 저소득층 혹은 서민들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경기가 침체되든 말든 부자들은 딱히 피해를 보지 않아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1년 전과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소비의 패턴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1년 전에 1,000만 원 썼으면 지금도 1,000만 원 쓰는 것이 부자들의 소비 패턴이고, 다만 서민층 혹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소비 행태가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금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 소비가 감소해서 이루어지는 경기 침체는 발생을 해야 발생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뱅크런이라던가 혹은 시스템 리스크가 이런 경기 침체라던가 혹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채권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면서, 사실 이제 뱅크런 혹은 시스템 리스크, 금융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기 채권은 결코 안전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러한 대부분의 부실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미국의 장기채입니다.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했을 경우 혹은 예금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될 경우, 위기가 빠질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 수밖에 없을 텐데, 자산들의 대부분의 장기채예요. 장기채를 팔게 될 경우 장기채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장기채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곧 장기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한 금융 리스크가 만약에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방금 이제 보여드렸듯이 결국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대한 역전폭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상화된다는 것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훨씬 더 크게 뛴다는 것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단기금리가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더 큰 폭의 하락은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1%가량 단기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1%가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금리가 더욱더 빠지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단기금리가 지금의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단기금리가 다시금 튀어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혹은 동결되면서 1%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금 튀어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단기금리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장기금리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다시금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장기국채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 은행들의 위기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자산을 팔게 되면서 장기금리의 가치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도 혹은 기준금리도 이러한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정상화가 발생하면서 역시나 기준금리가 혹은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가 발생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자를 주는 것들에 대한 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도 월세를 통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자산이라는 점에서 고평가된 부동산 혹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자산이죠. 따라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채권, 증시 혹은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좀 리스키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나스닥이라던가 이런 꿈과 기대를 먹고 자라고 있는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이쪽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서 배팅하고 있는 금리의 큰 폭의 하락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하락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에 따른 뭐 시스템 리스크, 금융 리스크, 특히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에 따른 다시금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과 특히 이제 시장에 베팅하고 있는 그런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는 발생하기 어렵다.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형 물가가 꺾이지 않는 와중에 경기가 꺾이는 그런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도움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